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8일 내일경제TV의 홍스탁의 진행을 맡은 홍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 이제 제가 홍스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좀 기다리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일경제 홍스탁의 진행을 맡으면서 벌써 4일차에 접어듭니다. 이제 오늘이 1주차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내일은 방송이 없어요. 매주 월화수목까지 홍스탁의 진행을 맡고 있는데 많이 어때요? 여러분 이제 한 4일 동안 보시니까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셨나요? 어떻게? 네. 오늘은 이제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여러분. 어제 오늘 많이 좀 이렇게 심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답답한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이 홍스탁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좀 해소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스탁은 이 시청자와 소통 방송이 가능한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밑에 지금 하단에 보시면 이제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 홍스탁 홍주원이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입장을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소통하면서 질문도 받고 그것도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어떻게 힘차게 한번 달려볼 준비가 되셨나요? 제 옆에도 같이 오늘 힘차게 달려줄 커넥터 역할을 해주시면서 또 제 제자 역할까지 담당해 주시고 계신 위로님께서 같이 함께 출연해 주셨는데요.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주린이 대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단톡방에 홍스탁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오늘 장이 좀 안 좋아서 우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마음이 조금 이게 뭔가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빨간 계좌 만들기 프로젝트잖아요. 빨간 옷도 입고 왔고요. 많은 소통으로 또 주린이 대표로서 커넥터 역할 톡톡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 네. 오늘 제가 네. 이렇게 인사도 해봤고 네. 홍스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영상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영상 함께 보시면서 이제 홍스탁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시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시황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볼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뭐 어떻게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들 불안해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되게 좀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오늘 그리고 또 이번 주 내내 시장이 계속 혼조세를 보이면서 이제 하락 방어를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오늘 이제 이 시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뤄드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준비해 오신 어떤 시황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네. 오늘 진짜 파란 색깔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저까지 좀 우울하기도 하고 네. 이럴 때 렌탈을 잡는 방법이 또 있을까 이런 방법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골판지주는 또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네. 그 이유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궁금했다. 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파랗게 시장이 물들기 시작하면은 네. 누구라도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라도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좀 흔들리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어제까지 좀 텐션이 높았다가 오늘 좀 텐션이 낮죠. 이 장이 파란데 저 혼자 막 신나가지고 텐션 높게 있으면은 채널 돌리지 않을까? 그죠? 네. 좀 다시 재밌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에 맞게 좀 차분하게 진행하면서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실질적으로 좀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매도 폭탄이 딱 일어나면서 좀 하방 방어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장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 후반까지 꾸준하게 어떤 혼조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또 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이랑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외인 같은 경우는 오늘 1조 5,700억대를 매도를 했고 기관은 3,700억, 3,8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그나마 이제 개인 투자자가 한 2조 원대, 1조 9천억대까지 매수를 해주면서 좀 방어를 해주나 싶었는데 역시나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이렇게 어떻게 이제 방어를 해줄 줄 알았는데 대형주가 같이 함께 이제 흘러내리면서 방어를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어제 오늘 좀 많이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중소형주의 한계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조금의 어떤 매수세나 조금의 이제 매도세만으로도 시장이 출렁출렁이기 때문에 이런 코스닥 지수, 코스닥의 이제 어떠한 그런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이 이 코스닥에서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 1,280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합산 매도세가 이제 한 3,100억 정도가 되겠죠. 3,200억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개인이 3,600억대를 매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지수가 흘러내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기관이랑 외인이 판 것보다 개인이 산 게 더 많은데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거의 마이너스 2.5포인트대 하락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개인의 한계예요. 아까 코스닥의 한계도 얘기했지만 이게 개인의 한계입니다. 결국은 외인과 기관이 시장 조성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동학개미운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개인의 정말 저력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시장에 그런 이제 그 매수 이제 분위기를 주도하는 주도 주체는 외인과 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실히 좀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심상치는 않아요, 사실. 사실은 이제 지금 천스닥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이제 우상향 차트를 그려가야 되는 게 지금 그게 맞는데 어떠한 지지선을 계속 이탈을 하면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계속 이제 매도세가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방 방어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두 가지로 좀 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시장의 조정 시기가 좀 빨리 왔다. 우리가 예상보다 좀 빨리 왔다.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찌됐거나 좀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만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었어요. 이렇게까지 뺄 수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빠지니까 드디어 시작이 된 건가? 라는 또 그런 생각들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사실은 이제 2월 초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이 지금 전반적인 앞으로의 상황을 알 수가 있겠지만 현재는 지금 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구간들을 계속 이탈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1선 지지를 이탈을 한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런 지지선들을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제 지지가 되려고 그러면 전저점을 봐야 되는데 천스닥을 찍고 나서 전저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많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쯤에서 가격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좀 지지를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재상승을 해주는 게 원래 이제 이게 바람직한 건데 지지선을 이탈을 해버리니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하락장이 시작이 된 건가라는 그런 좀 의문을 남기게 되는 지금 시장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락장이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냥 바로 내려꽂지는 않아요. 한 번에 재상승 시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 상승 시기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우리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빨간 게 막 돌아주고 상승장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서 흥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 분명히 다시 흥분을 하실 텐데 거기서 어떠한 기대감을 막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굳이 막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거기서 좀 릴렉스를 하면서 분명히 다시 재상승이 나온 때 그때 좀 릴렉스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이제 현금 확보라든가 비중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다우 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를 좀 많이 따라가는 흐름을 가고 있잖아요. 오늘 역시 이제 곧 있으면은 미국 증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미국 증시를 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FOMC의 이제 어떤 회의 결과도 지금 이제 어떠한 시장의 영향을 끌어내지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의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액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전처럼 액션이 나와주지 않아요. 좀 무덤덤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는 개인의 좀 심리를 털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심리를 흔들려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정말로 좀 우리의 시장 자체가 우리에게 좀 어떤 신호를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저 대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죽진 않으니 다시 재상승해 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금 확보를 최대한 하고 비중 축소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거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제스처를 좀 취하셔야지 앞으로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하락장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재상승이 나옵니다. 죽더라도 시장이 다시 하락장으로 가더라도 여기서 바로 하락장으로 가기보다는 재상승이 한두 번 정도 더 나아주고 나서 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시장에 너무 심리 흔들리지 마시고 상승 시기에 우리가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의 전략을 정말 잘 짜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 브리핑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아까 제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지가 지금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네. 택배 때문이에요. 택배 때문에. 아, 택배. 예, 택배가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실적이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액션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 반응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골판지나 제지 업종들 자체가 오늘 뭐 되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끝까지 갔으면 참 좋은데 윗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 달았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 제지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끝물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가능하지만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공략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시황 브리핑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시황은 들을 때마다 이렇게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명쾌한 답을 주실 수 있구나라고 느끼면서요.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심리에 흔들릴 필요 없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대응이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다음은 바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요. 제가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어느 뭐 커뮤니티라든지 노란톡에서도 되게 핫한 주제였어요. 그거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배당금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좀 뉴스도 많이 올라오고 삼성전자는 뭐 이런 것도 하나? 뭐 이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쌤. 이런 건 어떻게 이슈를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삼성전자가 배당이 나온다. 네. 배당 원래 나와요. 삼성전자는. 네, 그렇죠. 뭐 매년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배당 역시 이제 조금 후하게 준다 정도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좀 이제 삼성전자답지 않은 흐름.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그냥 대형주가 아니라 네. 초대형주예요. 초. 아. 그냥 네. 특급
대형주, 네네. 우량주. 그런데 이제 특급 대형주, 우량주가 이 한우가 움직일 때마다 이 시장에 주는 그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네. 와 진짜 많이 올랐어요. 한 5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10만 전자를 찍을 뻔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물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오르겠죠. 뭐 5년, 10년을 보고 봤을 때는 뭐 지금 이 주가가 문제겠습니까? 나중에 뭐 4, 50만 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주가는 액면 분할한 주가잖아요. 그 액면 분할 전후로 환산을 하자면은 지금 주가가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액면 분할 하기 전 주가로 환산을 한다고 그런다면은 그렇다 보니까 꽤 큰 거거든요. 이 액면 분할 해가지고 지금 8만 원 이렇게 보이니까 8만 원밖에 안 해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주가도 되게 무거운 주가는 맞아요. 유통 주식수랑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근데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되게 좋은 종목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기간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상단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인 매도세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외인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좀 이제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은 미리 예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다, 어닝 쇼크다 이거를 이미 삼성전자는 다 요번에 실적 엄청나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는 거죠. 네. 그냥 뭐냐면은 삼성전자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정도로 되는 거지.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막 이상한 기업이 네. 예를 들어서 뭐 호텔 신라 네. 근데 코로나 시국에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네. 실적 발표를 해보고 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실적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면서도 네. 와 진짜 사람들이 거기에 크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건데 삼성전자는 그 정도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실적이 좋을 거라는 것들이 어떠한 컨센서스로 계속 나와 있었던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막 별다른 반응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네. 이제 그 배당 나오는 거에 지금 네. 사람들이 지금 되게 보너스 받은 기분일 거예요. 그쵸. 네. 네. 삼성전자니까 가능한 거고 음. 그리고 이제 올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에 있어서 갤럭시 이제 S21 그게 나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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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조기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네. 무선 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뭐 기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S21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게 이미 밀렸어요. 기대감이. 왜냐면은 폴더블 폰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PPL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PPL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라마에서 PPL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폴더블 폰에 대한 이제 어떠한 그런 이제 보급이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만 좀 가격이 비싼데 네. 이제 이 갤럭시 시리즈가 이미부터 이제 갤럭시 이제 20 네. 나왔을 때부터 이미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이 시장에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이미 네. 이제 이 휴대폰에 네.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 거의 이제 그 기술 과도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지금 이제 갤럭시 노트 20를 쓰고 있는데 네. 노트 10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뭐 화질 좀 더 좋아진 거 네.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휴대폰에 대한 어떠한 그런 되게 기대감이 네. 예전처럼 막 신제품 나왔다 그러면 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네. 그런 부분이고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폴더블 폰에 대한 가격 정책을 앞으로 하향 조정을 해줄 것인가 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 봐야 되죠. 예, 지금 이제 그 솔직히 뭐 이제 LG에서 롤러블 폰 나왔는데 LG는 네. 지금 휴대폰 사업을 거의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그거는 뭐 경제 상태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제 그 폴더블 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이런 부품 실적이 오히려 악화가 되면서 네. 실적이 이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당시켜 줄 수 있는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다 보니까 네. 어차피 이런 디스플레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네. 지금 뭐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있나요? 없죠. 다 쓰죠. 그리고 집에 이제 그 예전처럼 평면 TV 쓰는 집 없잖아요. 네, 없죠. 대부분 다 이제 FHD나 아니면 UHD급 다 요즘 또 보급형 TV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집에 다 웬만하면 그런 거 보실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경쟁력이라고 네. 하죠. 어찌됐건 인류가 원하고 인류가 필요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인류는 이 기술적인 어떠한 충족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집에 가면은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처럼 그 제가 아까 저 어제 그랬잖아요. 산업혁명 네,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집에 믹서기 있는 집이 얼마나 됐겠어요? 없죠, 뭐. 그렇죠. 그죠? 그리고 집에 무슨 그 평면 TV 있는 집이 얼마나 됐겠어요? 없죠. 없죠. 네. 그죠? 그리고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없죠.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게 혁명이에요. 혁명 말 그대로. 그 혁신이에요, 혁신. 네. 와, 이런 갖고 싶다. 아, 너무 갖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이잖아. 네. 근데 지금은 나와도 사람들이 와, 이거 너무 갖고 싶다. 와, 이거 진짜 내가 꼭 쓰고 싶다. 이런 거 굳이 없죠. 없죠. 그죠. 예, 요즘 굳이 시대에 없죠. 그게 맞아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기술 가독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인류가 자체가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느끼고 공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라든가 스마트폰은 점점 실적이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이런 실적들을 내고 있다라는 게 네. 대단한 거지만 네. 앞으로는 조금 힘들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네. 애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이제 애플이 네. 왜 전기차 네, 사업을 네, 네. 왜 갑자기 뛰어들까요? 핫하니까. 미래에 대한 네. 불확실성 때문인 거예요. 음. 지금 미래 산업에 발맞춰 가겠다라는 네. 겁니다. 맞아요. 애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죠. 휴대폰 이거는 이제 거의 경쟁력이 없다. 네, 과도기 네, 시기예요. 그 나중에 진짜 휴대폰이 다시 핫해질 시기가 언제냐면은 폴더블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식상해요 이제는. 네? 그 어느 수준이 돼야 되냐면은 정말 얇은 네. 진짜 A4 용지보다 조금 네. 더 두꺼운 정도의 네. 글라스 정도의 네. 그 정도의 휴대폰이 나와서 그걸 접고 피고 할 수 있는 진짜 그 정도의 기술이 나와야 돼요. 오. 네, 그 정도의 기술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냥 이 손목에 차가지고 위에 이제 그 증강 형식으로 뜨게. 이렇게 뜨게 하거나 진짜 이 정도의 기술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로 이제 5차 산업으로 가는 거죠. 혁명이. 혁명이죠. 네. 근데 지금은 이미 가도기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 이런 실적들을 되게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지금 삼성전자가 믿고 의지할 곳은 결국 반도체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고 네. 다만 이제 그 전자제품 업종이나 네. 이런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기대감을 내려놓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기대감을 약간 내려두고 삼성전자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나 이제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사면 돼? 이런 말들로만 시작을 하셨는데 그런 말보다는 조금 넓게 주식시장 자체를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삼성전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고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우리 주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증문즉답 시간인데요. 이 증문즉답의 코너 소개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쌤, 네, 쌤, 네. 이 증문즉답 이거 네. 진짜 다 대답해 주시는 건가요? 네, 다 대답해주고요. 네. 이제 증문즉답이라는 거는 우리가 네. 이 홍스탁이 대표 코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음. 너튜브에서 채팅을 하셔도 되지만 더 원활한 채팅 소통을 원하시면은 네. 노란톡 메신저를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노란톡에서 이제 홍스타 홍전이라고 네. 오픈 채팅방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이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한 번 더 입장 안내 영상이 한 번 더 나갈 거예요. 네. 참여하셔가지고 이 소통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무료 공략주도 나가요. 예. 근데 그건 이제 방송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노란톡 안에서만 드리니까 그쵸. 영상 한번 같이 보시면서 입장하고 증문지딱 코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증문즉답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 골라봤어요? 네? 쌤, 네. 너무 이렇게 억지로 지금 분위기 올리시려고 갑자기 네. 지금 우리 톡방에서 네. 오늘 분위기가 정말 차분하다. 오늘 파란만장한 시간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두 분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니까 네. 네,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조금 살리려고 쌤께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네네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우선 네. 삼성전자 기사 내용 중에 최 사장은 지난 주주 환원 정책 기간 M&A 등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서 현금 보유가 늘었다, 보유 현금이 늘었다며 지속적인 현금 증가는 회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공격적인 시설 투자와 의미 있는 M&A로 현금 보유 위험성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현금이 증가되면 왜 부담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네. 기간 중에 M&A 등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 보유 현금이 늘었다. 네.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의미로 보면 돼요. 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현금이라는 게 네. 이제 원화잖아요, 원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 원화라는 게 음. 지금 이제 M&A를 통해 가지고 원화 가치가 좋을 때 네. 원화 가치가 좋을 때 M&A를 통해서 좀 이렇게 그 M&A를 통한 실적 증가라든가 이제 회사의 매출 증대를 이제 네.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네.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달러가 약세죠.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현금이 좀 많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빨리빨리 뭐 외국 계열로 네. 투자를 해가지고 M&A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외국 계열사를 뭐 인수를 한다거나 네. 활발한 이제 이 경제 유동성을 만들어내면은 네. 이 현금이 언제 달러로 계속 이제 네. 돌아가는 거잖아요. 유동성 네. 있게 원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현금 비중이 많아지면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만약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되게 네. 부담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당연히 현금 보유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아. 그리고 기업들이 네. 네. 이 경제 원리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이제 그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이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이제 줄 돈 다 주고 네. 이제 남은 돈을 이제 회사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사 자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자산의 적정치가 있어요. 네. 회사의 잉여금의 적정치가 있어요. 네. 회사가 돈이 많다 그래서 네.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라 회사가 이 돈을 가지고 올바른 재투자. 그러니까 이제 뭐 M&A를 네, 하던 네, 네. 아니면은 뭐 이제 어디 그 네. 외국 계열 펀드에 다시 투자를 하던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굴려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왜냐면은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불어납니까? 안 불어나죠. 네. 돈이라는 거는 계속 유동성 있게 돌아가야지 네. 돈에 이제 이자도 붙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실적도 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저렴한 네. 저평가된 회사를 네, 사가지고 네, 맞아요. 되게 이제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계속 그렇죠. 이제 가치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현금이 가만히 제자리에 묶여 있으면 어때요? 그게 이 돈을 놀린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네. 이 돈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밖에 부담이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다음.
아, 진짜 이 설명을 어쩜 이렇게 쉽고 재밌게 해주시는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들을 때마다. 자, 네. 다음 질문 가볼게요. 네.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앞으로 정유사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쌤, 이거 제가 엄청 궁금해했던 그 질문이잖아요. 뭐요? 아, 네,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네. 앞으로 정유사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정유사. 네, 자, 정유사는 살아남아요. 살아남는다. 왜냐면은 무조건 네, 공생을 하게 됩니다. 공생. 네, 공유 경제가 거기서 또 나와요. 네, 공유 경제. 왜냐면은 정유소는 이미 네. 지금 이 전국적으로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도 정유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정유소가 망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 차 못 타고 다니지 않을까요? 지금 네, 이게 네. 망가져요. 인프라 그렇죠. 자체가. 맞아요, 인프라 맞아요. 자체가 망가지죠. 그럼 전기차는 충전이 용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이해야죠. 용이해야죠. 네. 그럼 설비를 다시 짓는 게 돈이 덜 들까요? 아니면 있는 곳에다가 같이 지어가지고 공유 경제를 하는 게 돈이 덜 들까요? 당연히 공유 경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유사 옆에다가 네. 결국은 이제 전기 충전소가 같이 겸업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 네, 이 인프라를 포기를 네. 못해. 이해되시죠? 네, 완전 이해돼요. 이 인프라를 활용을 하는 게 네.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 이 정유사는 그대로 살아남게 됩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그냥 이제 원유 자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유사는 이제 뭐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요. 네, 네. 뭐 이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뭐 이런 식으로 네.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정유사는 어찌 됐건 이제 그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것도 나라에서도 그 인프라를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게 정유사 종목 잘 보셨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괜찮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다음 질문은요. 종목 선정할 때 차트 분석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차트의 흐름을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세력들은 개미들이 차트 보고 매매하는 걸 미리 알고 반대로 주가가 움직이게 조정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되게 네. 애매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애매한 자체가. 질문. 네,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러니까 차트라는 거는 뭐 이제 세력이 만들 수도 있지만 네. 시장이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네. 네, 시장이 만들어 가요. 뭐 차트가 무조건 세력이 만든다라는 건 대단한 착각이고요. 네. 시장이 만들어 가는 거고 차트의 흐름은 그냥 그 차트만 봐서 될 게 아니라 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이 차트의 어떠한 그런 형평성을 맞춰보는 데서 차트의 흐름을 읽는 겁니다. 그 개미가 붙었다 안 붙었다 뭐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소설 그만 쓰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시장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시고 네.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 분위기대로 이 종목의 차트가 흘러가는지 네. 요 세 가지만 좀 이렇게 보시면은 네, 네, 네. 뭐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무슨 뭐 소설을 안 쓰셔도 네, 됩니다. 그냥 이제 저점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은 네, 충분히 네.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네. 눌림목 공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돌파 매매라든가 다양한 네.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짤 수 있어요. 음. 무슨 뭐 세력을 이기는 기법이라고 뭐 너튜브 이런 데 많이 네, 올라오고 네, 뭐 네. 방송사에도 막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 세력을 이기는 기법 없습니다. 예, 그건 본인이 세력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말 자체가 잘못됐네요. 네. 세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 네. 세력 못 이깁니다. 그냥 못 이긴다. 세력에 같이 업혀가는 거예요. 세력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파악을 해가지고 아 세력이 이걸 원하는구나. 나 그럼 잠깐만 업힐게. 네. 이렇게 가는 거지 세력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그죠. 못 이겨요. 예, 그냥 업혀간다 보시면 네.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 네. 쌤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떤 질문이든 뭐 어떤 답변이든 그냥 너무 시원시원해서 좋지 않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우리 쌤을 사랑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질문. 이 질문들이 너무 많고요. 또 읽고 싶은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말이 꼬였습니다. 자, 바로 가봅시다. 이번에 달러 환율이 많이 상승했고 중국은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앞으로는 증시를 어떻게 보시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지금은 정리하고 관망이 맞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 달러 환율이 많이 상승했다. 네. 그렇게 많이 상승 안 했는데. 예. 이거 잘못된 질문 네.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네. 달러 환율이 그렇죠. 그렇게 많이 안 상승됐어요. 네, 맞아요. 아직도 싸거든요. 맞아요. 예. 뭘 보고 지금 상승했다고 하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중국은 금리를 많이 올렸다고?
그 증시는 어떻게 보시고 투자 전략을 올렸는데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보시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지금 정리후 관망이 맞을까요? 네. 아, 주린이 맞네. 네. 그러니까 이 우리 주린이의 마음입니다. 주린이 이게. 맞네. 네. 질문 자체가 되게 주린이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주린이님 그게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요. 네. 네, 친절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달러 환율 아직 안 비싸요. 지금 싸요. 지금 아직 달러 싸다. 쪽으로 달러 선물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금융주들 지금 바닥이에요. 금융주들 조금 공략해 보시고 방어주를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되게 뭐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 저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럴 때는 그냥 그 방어주들 달러나 뭐 지금 금융주라든가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씩 사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ETF 쪽도 조금 사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우리 세븐 들을 때마다 정말 통쾌 상쾌한 그런 답변입니다. 다음 이 질문은 저도 같이 질문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같은 하락장에는 우리 주린이 여러분이 어떻게 마인드셋을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초기 큰 폭의 V자로 하방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땠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아, 코로나 초기에 큰 폭으로 V자 하방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어땠었는지. 네. 자, 좋은 질문입니다. 네. 시장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시장에 변하지 않는 법칙,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시장은 오른 만큼 떨어지고 떨어진 만큼 다시 오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옥을 달리는 것처럼 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멈추고 다시 올라옵니다. 네. 악재로 인한 거는 악재가 해소가 될 때 빠진 만큼 다시 올라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올라갔을 때 반대로 괴리가 생긴 만큼 실물 경기와 괴리가 생긴 만큼 다시 빠진다 보시면 돼요. 이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네. 그냥 기본 원리예요. 네. 오르면 오른 만큼 빠지고 내리면 내린 만큼 다시 올라온다. 네, 이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시기 때 우리 지난 3월 때는 어땠어요? 악재 쭉 빠졌죠. 네. 그러고 나서 코로나에 대한 어떠한 백신 그리고 치료제 이런 기대감이 동반이 되면서 네. 대상승을 일어났어요. 빠진 만큼 올라와 준 것뿐만이 아니라 더 상승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떨어지더라도 다시 상승을 해주고 네. 하늘을 뚫어버릴 기세로 올라가더라도 다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오르면 오른 만큼 떨어지고 내리면 내린 만큼 다시 올라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릴 때는 항상 우리가 언제부터 분할 매수를 할지 타이밍을 보면 돼요. 언제가 바닥인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 싶을 때부터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자, 시장에 떨어졌을 때 이쯤에서 분할 매수하고 또 네. 떨어지고 또 분할 매수 또 분할 매수 이렇게 계속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발바닥은 아니어도 정강이 무릎 정도는 돼요. 우리의 평균 단가가. 네. 그럼 다시 올라올 때 우리는 뭐 허리춤이나 어깨춤에서 팔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상승 시기에는 어때요? 상승 시기에는 떨어질 걸 대비를 해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비중 축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많이 올라갔다 싶을 때 나의 비중을 최소한으로 이제 현금 비중을 많이 그리고 투자 비중을 최소한으로 해서 운용을 하시면은 좀 더 편할 것 같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쌤께서 늘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주식시장은 예측이 아닌 대응이다라는 말을 정말 자주 하시는데 이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또 시장을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주식 생활, 주린이의 생활이 조금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 질문이 어제부터 2번씩이나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항공 우주공학의 발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어제도 이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쌤. 누구예요? 네, 쿄쿄님의 질문입니다. 네, 쿄쿄님. 네, 네. 쿄. 네, 쿄. 항공. 네. 한국항공. 네. 우주공학. 네, 네, 우주공학. 네, 우주공학. 대한민국이 갈 길은 한참 남았습니다. 아, 한참 남았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주공학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 그 완전 밑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참 남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오히려 드론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드론 쪽으로. 네, 드론 쪽으로. 네. 이게 한국 항공우주에서 우주 쪽 공항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드론 쪽도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드론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이 이제 앞으로 택배도 갖다 주고 네. 그리고 택시도 나오고 네. 예? 뭐 이것저것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죠? 그럼 드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반도체도 들어가고 AI도 아, 인공지능 들어가고 네네. 예,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네. 이런 기술들은 또 어때요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도 그쵸. 좋아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차라리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이 넓은 질문에서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통찰력 있는 답변 주셨고요. 다음 질문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S51 전년도 적자지만 4분기 때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던데 앞으로 원유 관련주나 원유 쪽 전망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원유 쪽 지금 괜찮아요. 괜찮죠. 네, 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네. 괜찮은데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미래 가치로 네. 봤을 때는 네. 원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네,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인류는 전부 다 네. 수소나 전기나 친환경 소재로 다 갈아타고 있는 그쵸. 시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원유 쪽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망이 어두워요. 왜냐하면은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경 오염이 좀 심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 원유에 가장 소모가 많이 되는 게 뭐예요? 자동차죠. 원유는 누가 다 소모를 해요? 거의 자동차가 다 소모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내연기관이라는 이 자동차가 이제 곧 있으면은 인류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네. 물론 좀 많이 남았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원유는 뭐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뭐 모멘텀을 갖고 가기 좀 힘들겠죠. 네. 네,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전망이 있다라는 답변 주셨고요. 또 이거는 오늘 데일리에 대한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홍주원의 증문즉답 시간은 홍스탁의 정말 메인 코너지 않나 싶어요. 오늘부터 바람이 엄청 불어서 바람개비가 엄청 돌아갔을 것 같은데 풍력 발전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풍력 발전은 네. 이제 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 좋죠. 괜찮아요. 우리나라 네. 자체로 봤을 때는 조금 힘들죠. 아.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여기서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풍력 발전소가 되게 애매해요. 네. 우리가 무슨 저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폴란다스에 개가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풍력 발전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에너지 효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좋아요. 네.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럼 그 기술력을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차라리 이거를 수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풍력 에너지를 네. 한국 기술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게 좀 크게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떤 풍력 에너지로 인한 우리나라가 큰 효율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출 쪽을 네. 기술을 발전시켜서 기술을 좀 수출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에 모멘텀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풍력 에너지를 볼 때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네. 이거를 기술력을 강화를 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흐름을 보면은 이거 언제 공략해도 되겠다라는 게 답이 나오겠죠. 네. 네, 언제나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지혜로운 답변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홍주원 선생님, 바로쌤께서는 정말 지혜로운 답변으로 우리의 사고력을 또 키워주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쌤,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질문? 네. 네, 한번 가볼게요. 어제 금융주가 방어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요새같이 정책으로 급락이 나올 경우에도 방어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네. 통쾌합니다. 네, 당연히 네.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금융주는 방어가 됩니다. 오. 네, 지수가 하락을 하는 이유는 네. 딱 하나예요. 지금 실물 경기와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실물 경기라는 게 우리가 이 경기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동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유동성을 만든다라는 거는 순전히 재난지원금을 찍어서 뿌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동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단기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돈을 찍어서 그냥 계속 뿌리는 거기 때문에 네. 다시 회수되는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계속 이게 부채로 남겠죠. 네. 그죠? 근데 이 유동성을 결국은 이제 그 재정 정책을 했을 때 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대출이 필요한 거예요. 네, 뭐 회사에도 대출을 해주고 네. 뭐 개인한테 대출을 해줘가지고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경기를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이때 결국은
대출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풀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금융주는 이러나 저러나 지금 저금리에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금융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실물 경기가 바닥 이 괴리가 있더라도 네. 시장이 폭락을 하더라도 금융주는 거기에 다시 이제 재상승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딱 시원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오늘 쌤 뭐 마지막 질문으로 갈까요? 아니면 시크릿 추천주도 들고 나오셨나요? 준비가 됐을까요? 네, 뭐 네. 시크릿 추천주 이번 주에 네. 지금 나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갔는데 네, 이미 나갔죠. 네. 아직 지금 이 시청자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공략을 네.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시크릿 추천주는 지금 아직까지 매수 기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 뭐예요? 아직 오.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겠죠. 네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매수할 수 있는 시크릿 추천주 지금 공략할 수 있으니까 네. 노란통 메신저에서만 공략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셔가지고 공략주 받아가신 다음에 전략까지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첫째도 둘째도 전략과 대응이다. 그렇죠. 네, 그 전략과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 이런 거 좀 힘들잖아요. 노란통 메신저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들어오시면은 음. 함께 소통하고 제시도 받고 종목도 공략받고 그렇죠. 뭐 다다 익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네. 네, 뭐 얼른 네, 뭐 들어오세요. 지금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다음 주 맞아요, 월요일이나 맞아요. 또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쿨하게 오늘 쌤이 왜 이렇게 차분하신지 네 오늘 이유가 뭘까요? 쌤이 정말 약간의 이런 우울함이 조금 있는 상태고요. 우울하지만 또 행복하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왜 갑자기 사람 우울한 사람 만들어요? 네? 아니 뭐 이 시청자 아니, 이상한 사람 뭐 조울증 사람처럼 만들면 어떡해요? 아니 조울증이 아니고 오해하시겠네. 네? 아니 저는 실체입니다. 실체. 네. 바로의 실체. 네. 이상 말씀 계속 하시네 이분. 자, 저는 네. 이제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혓바늘 때문에 지금 아파서 그래요. 아직까지 혓바늘이 안 나왔어요. 네. 우리 푹 네. 쉬고 다음 주에 혓바늘 네. 다 낚고 봅시다. 정신 차리고 오세요. 내일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홈스탁을 함께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한 주 잘 즐겁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장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